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발로 이제 촉발되는 이 통상 정책의 경쟁 격화가 점점 더 풍랑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부분도 이슈가 있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규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에서도 엔비디아의 H20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그 규제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경쟁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뉴욕 시장 이 3대 지수 하락 폭을 보면은요. 다우와 S&P 500에 비해서 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2%가 넘게 떨어졌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엔비디아 또 테슬라도 오늘 4% 넘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자동차 관세 이게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는 가장 큰 악재였으면 분명하지만 따지고 보면 특히 나스닥, 우리 또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이 나스닥의 주가 급락을 가져온 거는 결국은 이 중국의 이 엔비디아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이 부분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특히 좀 업황이 계속 개선, 특히 레거시 쪽을 중심으로 업황이 계속 회복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또 새벽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 속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모닝체크 오늘 배터리 얘기를 좀 간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촉매제 역할을 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7.3% 급등을 하면서 36만 원을 딱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차트인데 보시면 쭉 그냥 뭐 강보합 정도 가다가 갑자기 확 주가가 치어오르는 이제 그 모습이 좀 나타나죠. 어제 이렇게 LG 솔루션 주가가 갑자기 장중에 급등을 했던 거는 바로 이제 구광모 LG 회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주총에 관련된 서한에서 LG의 주력 사업이 배터리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어떤 부분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뭐 당연히 오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황 자체가 2차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와 동시에 2분기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구광모 LG 회장의 이 발언이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 좀 됐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아니, 오너가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이런 희망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배터리 3사 주가가 다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7.3%, 삼성 SDI 최근에 2조 원 유상증자 때문에 정말 힘든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삼성 SDI도 어제 3%나 넘게 간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 SK온을 갖고 있는 모회사가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도 1.5%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엔솔이 어제 강세를 보였던 또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의 델타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와 함께 북미 주택용 ESS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호재가 좀 됐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사실은 북미 시장의 이 주택용 ESS는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워월 뭐 이런 상품명이 브랜드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무궁무진하죠. 앞으로 성장성이 집마다 다 이제 이런 가정용 ESS를 이제 두게 되는 시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또 LG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에 실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만 된다면 이런 어떤 구광모 회장의 이런 어떤 언급들은 조금 더 선견진 지명적으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참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들 주가가 간만에 급등을 했는데 어제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는 이재명 대표 테마주였습니다. 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 무죄 선고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이를테면은 대법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했으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게 됐다. 그래서 시장에 또 특히 이제 이 전국의 어떤 관심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쏠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노바텍, 형제IC 다 대부분 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상한가를 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테마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테마주가 아닌 테마주들이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를 받았을 경우 이제 반대급부로 수혜를 입을 것이었던 김동연 테마주, 그다음에 우원식 테마주, 그다음에 김무수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은 어제 또 반대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나왔고요. 선생님 정치 테마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제 주가 상한가를 치던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고요. 오리엔트전공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대표가 근무를 했었던 회사다. 사실 이게 다죠. 정치 테마주의 사실은 이제 속내는 다 이런 건데 주가를 이렇게 뛰니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고 아예 정치 테마주 이런 테마들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플레이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또 사실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정치 테마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재 선고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나온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제 이 정치 테마주들이 또 상당히 이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어떤 시즌이 좀 임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4개 종목에 대해서 지분이 변동된 거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요약이 딱 되는데 하나머티리얼즈, YG엔터,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 회사들은 제로에서 6%, 5% 이렇게 대규모로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한솔케미칼, CJ대한통운, 아모레퍼시픽, 신한주, 삼성증권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에다 한 1%포인트 전후로 지분을 추가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분을 줄였던 게 메리츠금융지주, 하나엔진, GS건설 이렇게 세 회사가 되는 건데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토목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던데 결국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사고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 이게 이제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사 인부가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친다 그러면 이게 또 기사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간만에 좀 이렇게 떴는데요. 이제 중국 관련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런 것들도 호텔신라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 이게 요즘에는 국민연금 따라가기 하는 그런 일종의 투자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고 그러면 주가도 꾸준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 따라하기의 이 맹점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급하게 마음 먹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닝책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를 기다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대 급락을 보였고요. M7 종목들은 7종목이 모두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두 섹터가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도 예의주시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좀 간략하게
빠삭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국내 반도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HBM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의 동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AI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극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5% 넘게 그리고 브로드컴도 4.7%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80개가 넘는 회사가 이름을 올렸고 대부분은 신기술이나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처럼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때리기에 들어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해당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제품이 되겠고요. 엔비디아 H20은 중국향 매출이 10%가 넘을 정도로 적은 비중의 제품은 아닌데 규정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의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도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가격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격차가 3개월 정도로 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분위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AI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이 경쟁과 관련된 심리가 격화될수록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자동차 관세 이슈였습니다. 일단 2.5%에서 시작을 해서 25%까지 추가적으로 상향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4월 2일에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현대차가 그러했듯이 다른 나라 기업들의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일자리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당장 이 미국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현대차 그룹은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나름은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한국의 대미 수출품 1위가 자동차였던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25%의 관세 소식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날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이 준공식을 열기도 했는데 앞으로 30조 원 넘게 미국에 투자를 하고 연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도 생산량도 계속해서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공장 증설을 하고 생산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오늘의 투심은 어떤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해당 이슈도 잘 챙겨보시죠. 주요 일정들도 강력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AI 투어가 있었죠. KT나 LG, 아모레퍼시픽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과 이 협업 소식을 전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간밤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IB 기준으로는 4번째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 상단을 낮추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경쟁 심리가 계속해서 극에 치닫는 상황이고 또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지금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여파를 국내 증시가 잘 소화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프리마켓 상황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순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려했던 것처럼 시간 외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3% 가까운 지수 하락이 나옵니다. 코스닥 쪽도 바로 열어보시죠.
동일하게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HLB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가격 하락과 함께 동일하게 3%대 가격 하락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번에 완성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부품 쪽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코멘트를 내놓긴 했거든요. 다만 오늘 부품주들도 시간 외에서 가격 하락으로 대응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나 YC,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함께 동반으로 지금 지수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나 그리고 완성차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장중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램 가격 반등 그리고 낸드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네. 오늘은 살짝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우선 SK 하이닉스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는지 어제 삼성전자 했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도 수급이 똑같았었는데 이제 두 종목 다 갖고 오면은 그래서 네. 일단 한 종목씩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하이닉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HB에 훈풍 탄 SK 하이닉스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1위.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1위라는 뜻이죠. 이제 네. 금액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뜻인데 일단 봤을 때 하이닉스가 1등이고 나머지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마이크론 있잖아요, 미국에. 네. 마이크론 주가랑 하이닉스 주가를 겹쳐놓으면 99%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닉스를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엄청 높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높고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불균형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크론 실적을 주목을 하잖아요. 반대로 돼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실적을 미국 기업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약간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영업이익 측면을 조금 보셨는데 지금 저희 차트 보기 전에요. 어쨌든 지금 어제 간밤이었죠? 간밤에 네. 엔비디아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미중이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 계속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영향을 받든 말든 상관은 없고요. 마이크론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움직임이 하이닉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론이 밤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네. 올랐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오늘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시초가가 높지
높지가 않다. 그럼 사면은 99% 수익 납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익이 높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막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최근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5일 2평 그 체결 강도가 100을 넘긴 좀 약간 힘든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반등됐을 때 일단 체결 강도 완성이 됐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 이제 그저께도 마찬가지고요. 큰 음봉이 나왔을 때도 체결 강도 계속 유지를 해줘서 어제의 체결 강도를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어제의 반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체결 강도가 표시를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5일 차트 아래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볼게요. 네. 3월 12일이었고요. 네, 3월 12일 날 일단 거래량도 400만 주 정도로 네. 기존에 이제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 193,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07, 20일, 60일 모두 100을 들어갔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100 이상 체결 강도가 넘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날 이후에 그래도 지속적인 5일 차트 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60일 그리고 20일 석 달과 한 달 그리고 일주일과 당일까지 4가지가 모두 다 100을 돌파했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계세요. 조정을 줬을 때도 네. 5일, 한 달, 1분기 네. 체결 강도가 이제 받쳐주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제 반등 좀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서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좀 체결 강도를 받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체결 강도가 좀 대장주를 중심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주가 추이 좋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한번 모멘텀을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미래에셋증권 주가 10,000원 돌파, 올 들어 26% 고공행진. 사실 증권주들이 실질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약간 견고한 흐름도 보여주고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1등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그 외국의 부동산 관련돼서 리스크가 네. 굉장히 컸었어요. 미래에셋증권이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인터포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가 있었었는데 계속적으로 손실 처리를 하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쪽 법인 쪽도 뭐 나름대로 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게 흐름이 증권주의 흐름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네.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차트 보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의 주가 상승률인데요. 왼쪽에 이제 앵커 계신 쪽이 여기요? 미래에셋증권이고 밑에가 이제 키움, 그다음에 메리츠, 삼성, 한국금융, 근데 NH투자 쪽 순으로 일단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이 좀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어쨌든 부동산이 아직 세계적으로 뭐 경기가 화랑기도 아니고 네. 부동산 그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손실로 잡히기도 할 거고 그러면 그런 거 리스크를 아예 해소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해소한 건 네. 아니고요. 감소했다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부분과 관련돼서는 미래에셋증권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게 터졌을 때보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좋고 올해 들어서 특히나 2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지 한번 보게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빅샷 종목으로 드렸던 날이 요 날입니다. 네. 이 날이고 그다음에
그때 중장기 체결관도가 좋아서 이틀 정도 빠진 조정을 맞아요. 염두에 두고 일단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이틀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미래에서 조금 더 지켜볼 걸. 왜 이러나라고 했었는데 네. 보란 듯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월 4일 날 빅샷 종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체결 강도가 또 어떻게 형성됐는지 네.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그 같은데요. 당시에 네.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간 건 네. 밑에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거래일 날 말씀드린 네.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일, 60일 체결관도 계속 100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사실 매매에 어떤 스킬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까 미래에셋증권 차트처럼 약간 너울너울하게 이제 상승과 조정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주는 종목군들이 오래 가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 달, 세 달 체결 강도가 가장 이게 뒷받침되고 있으면 차트로 봤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에서는 일단 어떤 모양, 시세만 나타내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급, 이 미래에셋 증권 사고 있는 사람들이 나갔는지 아니면 더 들어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에 5일이 잠깐 이가 좀 이틀 네.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뒤에 워낙에 잘 버티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9,000원을 밑돌 때 8,7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000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리고 체결량을 보더라도 지금 체결량이 또다시 좀 증가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실적도 괜찮아진다고 하고 수급도 괜찮으면 지금이라도 좀 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 지금은 좀 일단 높아졌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미래에셋 증권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증권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증권 쪽이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네.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때는 삼성증권이 1월 달인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었던 네.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삼성증권 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코멘트도 좀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네.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이것도 역시 저희 네. 쪽에서 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현대모비스 하면 네. 사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어떤 방향성이 좀 같이 움직이는 맞아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현대차와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나름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캡티브 매출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이제 그 계열사 쪽으로의 매출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라는 측면을 힘을 쓰고 있고 좀 좋은 재료가 또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현대모비스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GM이랑 현대자동차랑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같은 공장에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서 GM을 생산을 할 수도 있고 GM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GM과 지금 수조 원대 그 어떤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128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130조 원이 좀 안 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현대모비스가 이제 설계를 다 해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파운드를 어디다 맡길지만 정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 한 대에 우리 앵커님 차 한 대에 그 반도체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차량 전혀 가늠이 안 되면 찍어볼게요. 네. 200개. 3,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3,000개. 완전 틀렸네요. 네. 그거를 네. 현대모비스가 네.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그 네, 3,000개의 반도체를 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요 이 종목을 오늘 보고 나서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를 들고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우리 31조 투자하겠다. 그래서 영향이 조금 적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은
프리마켓에서 별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현대모비스 오늘은 좀 주가 추이 어떻게 보세요? 현대모비스에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관세를 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도 네. 이제 멕시코 쪽에도 공장이 있긴 네. 합니다만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부품 공장 같이 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에서 어떤 관세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충격이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완화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미국 쪽에 부품 공장 또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빠질 때 현대모비스 네.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약간 그 매수의 기회로 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게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했던 게 뭐 현대차 관세 면제다. 어제 하루 종일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말을 너무 바꾸니까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 솔직히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전체 자동차의 70%를 멕시코에서 만들어요.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게 GM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추이는 굉장히 좋은데 네. 화살표가 일단 없어요. 거래량 이제 차트상으로는 3단으로 이제 저점을 좀 잡았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주가 보면 사실 최근에 좀 약간 반짝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는 완전 차별화돼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실적도 뭐 어느 서프라이즈를 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이 나가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우선 저희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을 내가 더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도 체결 강도이지 않습니까?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강도 너무 좋죠. 지금 60일 체결도 꽉 네. 차 있고요. 그다음에 20일 체결 강도는 약 한 3주 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3주 이상 차 있는 상황이고 당일 체결 강도도 상당히 뭐 270 정도, 그다음에 뭐 160, 140, 뭐 190에 가까운 체결 강도, 네. 어제도 154가 넘었죠. 상당히 좀 그 수급이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다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느낌, 돌다리 같은 느낌. 저희가 아마 이때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네. 후에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주가량 보게 됐을 때 한 2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도 정말 체결 강도가 선행 지표가 맞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시장이 네. 좀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앵커는 요 밑에 그 번호 있죠? 네. 코드 번호. 네. 이 코드 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냥 등록할 때 한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93년도 기준으로 네. 회사가 설립된 연도가 빠른 회사들은 이제 앞번호를 줬고요. 93년도 이후에는 이제 상장을 할 때 네. 순서대로 줬는데 네. 그럼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우선주를 나누는 구분하는 네. 요 끝에는 0이 5자리죠. 실질적으로 12자리인데 코드 네. 번호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1번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네, 네. 1번도 있고 2번도 있습니다. 3번도 있고 실질적으로. 네. 1번은 조흥은행이에요. 근데 상폐됐죠. 근데 2번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2번이 거래소에서 있는데 2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아약품 있죠. 동아약품은 00002입니다. 00002번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 텐데 오늘 어떤 모멘텀을 좀 집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일렉보다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좋은 편인데 일단 뭐 전력섭일 관련된 슈퍼 사이클을 기대를 한다.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게 이제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설을 한다 이런 부분들. 효성중공업 테슬라 참여는 뭐 영국 배터리 네. 저장 시설의 최첨단 변압기를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전력 설비에 대한 모멘텀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요게 이제 네모칸을 제가 그려놨는데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된 부분이 요 부분이고 체결 강도가 풀린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텍스트로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여기가 들어간 부분이고 1월 7일 예, 네. 들어간 부분 풀린 부분이거든요. 둘 다 풀렸죠. 네. 여기는 이제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둘 다 이 빨간색 부분 풀렸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 들어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20일, 60일 체결 강도 상당히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통해서 체결 강도가 좋아지고 또 안 좋아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어떠한 모멘텀 보셨을까요? 저는 제가 네. 증권 쪽에 있으면서 TV를 출연할 때 이 종목을 추천을 할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고 안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중국 쪽에 지금 네. 완전히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그 시장이 장악이 됐기 네. 때문에 네,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1분기 깜짝 흑자 전망. 근데 깜짝 흑자인데 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깜짝 흑자 전망하면 보통 뭐 LG 디스플레이 정도면 뭐 한 몇천억 정도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50억이 나왔는데 깜짝 흑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지금 감지덕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사업 재편 기업 선정이 됐다. 사업 재편 기업 이제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좀 해준다라고 그래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네, LG 디스플레이 단기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계속 정말 뭐 네. 연봉 차트로 보면 거의 한 뭐 10년, 9년 동안 내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약간 짱바닥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무랄 데 없는 주가 차트예요. 요 확대해서 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일단 좀 모멘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체결 강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 것 같은데 체결 강도 신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체결 강도 네. 전거래일이고요. 일단 2% 조금 네. 더 올랐는데 당일날 233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네. 233은 상당히 좋은 거고 200이 넘으면은 매수가 매도를 압도를 했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일단 100을 들어가서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처음 들어간 때 맨 밑에 한 달 전쯤에 한번 들어갔다 풀렸죠. 그러고 나서 조정 주고 이제 나름대로 시장에서 나름대로 차트로도 모양을 좀 만들어놨고 움직일 수 있는 단기 모멘텀도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단계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한번 갖고 네. 왔다가 이제 또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게 많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 주목하고 계신지 볼게요. 네. 일단 금호석유 합성고무 업황 개선에 주목할 때 주가도 굉장히 뭐 과거에 대비해서 내려가 있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을 815억 원으로 추정을 했다. 전분기 대비 754% 증가한 수치다. 이건 이제 보시면 될 거고 타이어, 뭐 타이어 합성고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이어 3사 이달 가격 인상, 원재료가 상승 때문에 이 원재료가 금호석유에서 만드는 합성고무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뭐 중국산 고무장갑 관세 폭탄에 벼든 한국 석화기업들 이제 고무장갑 우리가 이제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이 아니라 이제 MB 라텍스라고 해서 우리가 수술용 장갑이나 아니면 그 음식 만들 때 이렇게 타이트한 이제 장갑 낄 때 있잖아요. 셰프들 보면 그런 장갑을 만들 때 드는 게 이제 MB 라텍스인데 중국산이 지금 이제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호석유는 주로 말레이시아 쪽에 그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말레이시아랑 중국이랑 이 고무장갑으로 경쟁하는 나라예요. 그럼 말레이시아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럼 금호석유는 말레이시아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위치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지 볼 텐데요.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조정 줬고 러프하게 반등, 그다음에 다시 한번 처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이거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이쁜 차트거든요.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네. 차트인데 일단 업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금호 석유화학은 나름대로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는 좋은 업황 회복세를 갖고 있고 실적도 기대가 되고 차트도 나름대로 좀 약간 고점이 낮아지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 강도를 볼 텐데요. 네. 석 달 체결 네. 강도가 석 달 체결도 이미 꽉 차 있고 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일주일, 당일 체결도 모두 지금 이제 4개가 모두 100인 상황이죠. 나름대로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홍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2종목 공개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마진이 극대화된 엔진 사업부와 또 특수선 건조 수주 가능성 확대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올해 이 고선가 수주 물량이 올해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선 부문의 마진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3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컨테이너선과 LNG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박 계약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요. 또 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주한 물량 올해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 소형 엔진부터 또 초대형 엔진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중형 엔진이 특히나 주력 상품으로 선박용 중속 엔진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엔진에 비해서 이 중형 엔진이 단가는 낮지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마진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해군 MRO와 이지스 구축함을 유일하게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 견제 전략이 또 해상 분야로 집중되면서 미국이 내국 건조보다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조선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국내 사업에서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해외 수출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인데요. 먼저 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완제기 수출로 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필리핀과는 약 1조 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12기에 대해서 추가 수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있는데요. 다목적 전투기 도입까지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KF-21의 수출 가능성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체 부품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보잉 파업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매출이 10%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내년에는 이 KF-21과 FA-50 양산이 이루어지는 데다 또 소형 무장 공격 헬기 인도 증가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한화오션입니다. 이 고수익 선박 수주와 또 해외 MRO 기대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먼저 납기 지연이 해소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 문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생산성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수익 선박의 비중 증가로 상선 부문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21년 이후에 고수익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 가운데 LNG선 같은 경우 전체 수주 잔고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저가 수주 물량이 올해 1분기에 인도된 이후에 이익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LNG 캐파가 현재 40척으로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해외 조선사 인수로 해외 군함 MRO와 건조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 인수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국 해군 함정 건조를 또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면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고요. 또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탈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긴 않지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종속 회사로서 해군 군함과 건조에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6%, 영업이익은 221.3%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이 606.9%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업종 내 차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가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 거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좀 블랙리스트가 좀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5%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주식을 하락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다시 한번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발표를 예고를 하면서 테슬라도 5% 넘는 하락들이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7%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 출발은 뭐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환율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600선에 대한 지지대는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섹터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인 풍산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과 더불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구리 가격과 방산 섹터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반영되고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덜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공매도를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속보가 또 떴죠.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수입산 자동차에 다음 달 2일부터 25%의 관세를 영구적으로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나온 속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뭐 엔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제 현대차의 이제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나오고 난 직후에 바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현대차의 대대적인 투자 관련해서 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두 분 오늘 탑3 말씀 듣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두 분의 이 판단을 좀 코멘트를 짧게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문가님부터 좀 오늘 이 발표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뭐 일단은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게 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결국에는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투자 발표를 했던 날에도 음봉을 맞고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어저께도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엔 또 음봉으로 끝났고요. 현재 프리장과 애프터장에서는 현대차 자체가 2.7%에서 3%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 오늘 얼마만큼 많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시장만큼 현대차가 얼마나 많이 버텨주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기술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21만 5천 원짜리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버텨주느냐.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관세는 뭐 이미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21만 5천 원짜리가 어떻게 지켜줄지가 그것이 관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현님도 짧게 좀 들어보죠. 네,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막대한 투자를 발표해서 예외 조치를 언급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만 얘기했네요. 틱톡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깎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월 1일이나 2일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는데 좀 더 보시죠. 트럼프의 말이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나는 관대하다 했기 때문에 관대함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것인지 뭐 한미 동맹을 믿어봅시다. 네, 저도 앞서 표현했습니다만 영구이라는 표현이 왠지 자꾸 좀 뭔가 협상의 빌미를 좀 내포하는 그런 협상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탑3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부터 가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크래프톤의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어저께 정규장 종료 후에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는데요. 역시나 지금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크래프톤이 게임 업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5년간 최대 1조 5천억 원을 자체 게임 개발에 투자해 글로벌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자사주 매입만 계획하는 것이 아닌 취득한 자사주 중에 60% 이상을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소식입니다. 어저께 주가가 급등을 했죠. LG에너지솔루션이 총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외화채 발행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 262곳이 참여했고 총 공모 금액의 4.0배에 이르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조달된 금액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미시간 단독 공장인 증설 라인에 ESS와 LFP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발표했고 지회인과의 세 번째 합작 공장의 인수를 추정하는 등 북미 생산 시설의 리밸런싱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달 금액이 3조 원가량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한 3.6조 원의 조달 방법이 굳이 유상증자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뉴스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지난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넥슨과 크래프톤의 신작 3종이 이번 주말에 동시에 출격됩니다. 이용자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작들의 초반 성적이 상반기 게임 시장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넥슨은 오늘 27일과 28일 신작이 연달아 나오는데 퍼스트 버스커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마비노기 또한 넥슨의 장수 IP로서 사전 캐릭터 생성 후 서버가 조기 마감해 현재 서버 증설에 나설 정도로 인기가 몰리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이번에 신규 장르에 도전합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인 인조이를 출시하면서 현재 스팀의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 1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기대감까지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 전문가는 LG 엔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조금 게임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지니언스 소식입니다. 지니언스가 모건 스탠리 지분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니언스를 모건 스탠리가 자사 주식 5.04%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이 지니언스는 보안 제품 그 기업인데 미국에서 지금 팔로알토라는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굳건히 주가를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니언스는 NAC 제품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나 EDR 같은 이 지금 보안 제품을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ENT11이라는 새로운 LLM 모델을 내놨는데 지금 딥시크를 앞서는 성능을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장문, 역할극, 추론, 수학, 코딩, 정보 추출, 그다음에 스템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인문학 8개 항목에서 이 MT 벤치라는 평가 그 툴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딥시크 R1하고 대등한 점수가 나왔고요. 코딩 성능에서는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딥시크발 충격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싼 가격으로 성능도 뛰어난 이 우리나라 KLL 모델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컴투스 소식입니다. 또 처절한 주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컴투스도 SPC 삼립이라던가 LG화학, 롯데케미칼처럼 정말 처절한 주가를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요. NPB로 일본 진출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게임 모바일 초창기부터 하시던 분 많이 계실 텐데 신작 프로야구 라이징이 일본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여러분들 오타이나 사사키 스나 선수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센트럴 리그 및 퍼시픽 리그 12개 구단의 모든 현역 선수의 페이스 스캔을 완료했고요. 모션 캡처 기능을 통해서 선수들이 가진 특징을 최고 수준의 그래픽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NPB와 공식 라이선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컴투스의 그 프로야구 일본 진출이 이 어려운 주가를 타개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컴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딥시크 쇼크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에 들어온 나디아 사테나 이 MS 마이크로소프트 CEO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변화의 변곡점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엔비디아 중심의 이런 투자 방식, AI 데이터센터 투자 방식과 뭔가 변화가 모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국내 이 AI 개발사들의 이런 어떤 약진 이런 것들이 참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자, 57분 30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3월 27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3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규장이 끝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 25% 관세 부과할 거고 그리고 엔진과 같은 부품도 동일하게 25%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GM이 지금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역시나 국내 증시도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시장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의 낙폭이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93%가량 하락하면서 2,619선, 코스닥도 0.64%가량 빠지면서 711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 H20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에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정규장에서 급락을 했죠. 오늘 SK 하이닉스 역시나 3.7% 강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낙폭이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0.8%가량 내림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힘을 내줬던 LG 엔솔 오늘은 1.5%가량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으면서 0.9%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오늘 3% 이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핫 21만 5천 원. 지금 이민 전문가가 이야기해줬던 딱 그 가격대 부근에서 출발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까지도 그 여파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1% 이상 빠집니다. 오늘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알테오젠도 오늘 0.1%, 0.8%가량 하락하는데요. 지수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바이오주들은 그 낙폭이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반도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이제 3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블루 중심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오늘은 썩 녹록하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467원 전후로 해서 오늘도 1,470원 근처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최근에 달러하다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침에 104를 넘어서는 걸 보면은 역시 환율에 대한 오늘 우리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은 또 오늘도 또 그대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지금 지수 나온 것부터 좀 보죠. 코스피 일단 0.89%, 0.9%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8% 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고 외국인들 선물 오늘 좀 마이너스를 좀 시작을 좀 할 것 같고 선물 옵션 쪽도 좀 마이너스인 걸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환율 1,470원 또 바짝 다가서면서 오늘 문을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개장 상황, 일단 출발 상황은 이렇고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베랭커 전해주십시오. 네, 목요일장 우리 시장 파랗게 질린 채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3대 지수 정규장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 지지부진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6시 반쯤에 행정부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그 부담감이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양 시장은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9%가량 빠지면서 2,618선, 코스닥 동시호가 상황보다 낙폭 더 깊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710선 내어준 채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생각보다 관대하게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가 2.3%가량 빠지면서 20만 9천 원대에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 0.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하락폭이 굉장히 깊게 출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구광모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2차 전지도 위축 국면에 들어섰고요. 1.3%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93%가량 하락하면서 최근에 삼바의 분위기는 좀 그다지 좋지 않고 좀 우하향 곡선 단기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2.7%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현대차가 31조 규모의 미국 투자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해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오늘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는 관세 발언에 대한 충격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와 함께 기아 역시나 2% 이상 빠진 채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1%가량의 하락, KB금융도 0.7%. 네이버가 어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이사회에 대한 복귀 이야기가 있었고 AI에 대한 시장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가량 빠진 채 20만 1,00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선 10위권까지는 모두 하락 출발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5위권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다시금 한화그룹주들 주목받는 걸까요? 우선 한화가 유증에 참여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좀 분위기 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0.3% 소폭입니다만 상승.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금 혼조세 펼쳐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가량 하락하면서 우선 현대그룹주들 세 종목 모두 다 2% 이상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 이상 빠지면서 30만 원 선 이탈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까지도 0.3%가량 빠지면서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지금 봉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 15위권까지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16위부터 20위까지 보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상승합니다. 0.33%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지금 단계 추세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은행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오늘 0.2%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하락, LG화학도 오늘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도 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신영증권에서 화학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HLB가 다시 힘내줍니다. 5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오늘 상승불로 켰고요. 상승풍도 눈에 띕니다. 지금 3.6% 강한 상승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세 번째 도전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걸까? 우선 주가의 방향성은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BM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BM이 2% 이상 빠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반등할 만하면 하락합니다. 5일 차트 보시더라도 좀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천당장 1% 이상 빠지고 있고 오늘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휴젤과 그리고 클레이스까지도 모두 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파마 리서치는요, 오늘 단기적으로도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2%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이 오늘 2%가량 빠지고요. HPSP가 2.6%가량 빠집니다. 엔터주들이요, 다시금 좀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SM이 오늘도 1%가량 상승하면서 HPSP와 SM의 순위가 또 바뀌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JYP 엔터도 꾸준하지만 최근에 다시금 바닥 딛고 반등하는 모습, 실적 쇼크를 계속해서 이겨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소부장까지도 역시나 오늘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금 보르노이, 펩트론,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게임주 펄어비스가 오늘은 0.79%가량 빠집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반등 시도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위축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2.3%가량 빠지고 이오테크닉스도 3%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터주들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했습니다. 지금 낙폭이 좀 커집니다. 코스피 1.07%까지, 코스닥도 0.95%까지 조금 더 낙폭이 좀 커진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개인만 사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인 거는 외국인의 매도량이 지금 현재 그렇게 194억 정도거든요. 평상시 주가 많이 빠질 때에 비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매도세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좀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다른 면이고 환율은 1,470원 결국은 찍네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뭐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업종으로 따지면 엔터주 말고는 뭐 이렇게 딱히 업종 전반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분 한데 출발 상황 각각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부터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오늘 뭐 시장 예상한 대로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차가 제가 기술적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21만 5천 원짜리는 좀 깨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자동차 테마
가격뿐만이 볼 게 아니라 현대차가 21만 5천 원 지켜주는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뭐 가전기기라든지 전장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자동차에도 저렇게 과감하게 25% 관세를 매긴다라는 건 결국엔 반도체에도 매기는 거 아니야? 가전제품에도 매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약간 푸르딩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현재 글로벌 시장이 됐던 우리나라 시장이 됐던 트럼프의 영향권 안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가 있는 10% 넘게 올라가는 종목은 역시나 정치 테마주밖에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장이 잘 버텨주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환율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470원을 한 번 정도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1,470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를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양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테슬라에 투자했었던 분들이 테슬라가 반토막 나니까 계속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단에다가 투자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월급 나올 때마다 아마 물타기를 계속해서 시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을 단이 좀 떨어질 만도 한데 계속해서 위쪽에서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주식에 대해서 사시는 거에 대한 정말 좋은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TQQQ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 지수 3배의 레버리지로 받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이 현재 국내 서학개미들이 비중이 11%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다음에 TSLL이라는 테슬라 그 주가 대비 한 2배 정도 수익을 보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비중을 40%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서학개미들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좀 워닝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잖아요.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해서 위쪽에서 좀 내려오지 않는 경향도 두 번째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현대차 21만 5천 원짜리 지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마도 오늘은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격은 좀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계속 앵커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테마는 역시 엔터 테마와 미디어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역시 크리프톤의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에 현재 시장 2.8%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기타 게임주들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디어유 SM, 엔터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장 관세에서 편안한 선택은 역시나 게임과 엔터 쪽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거를 명명백백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엔터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주춤하면서 주가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제 한한령 해제 쪽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면서 또 관세 무풍지대 대표적으로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엔터주들이 이게 결국은 주춤마다 다시 올라가고 주춤마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상승 어떤 흐름이 좀 엔터주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신일섭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25.95, 17.95포인트 빠집니다. 등락률은 마이너스 0.68이고요. 코스닥은 713.42, 마이너스 3.06포인트, 등락률 마이너스 0.43%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덜 빠지긴 합니다.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 마이너스 0.92, 코스닥은 마이너스 8.01로 8% 하락률을 돌파했고요. 3개월 대비로는 코스닥이 플러스 9.06%, 코스닥 4.64%로 더블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코스닥은 음봉, 코스피는 양봉이죠. 자, 코스피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거래일수 몇 개 안 남아서
저게 지금 종가로 밀리면 또 안 좋은데 지금 거의 아주 그냥 넥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2625.67 저기서 뭐 한 10포인트 정도 더 밀려버리면은 이 이동평균선 밀집된 구간을 또 못 뚫고 끝나거든요. 월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 종가가 중요합니다. 저 종가를 저기를 올려놓고 끝나야 되는데요. 놓고 끝나야 4월 달에 2,800을 도전하는데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서 좀만 더 밀리면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월중에 신나게 돌파를 했다가 월 마감 때 밀리는 모습으로 끝나버리면은 아주 좋지가 않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런 희망이 없지만 이 문봉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지금 희망이 걸려 있다. 여기서 2,610포인트 정도로 내려가 버리면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지금 너무 차트가 예뻐지고 있죠. 자, 지금 저 1,470원짜리 저거 돌파되면 단 한 번에 1,490원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거. 왜냐면 1,470원대 매물대, 고점대가 4개 정도 존재하는데 저거를 돌파시키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1,470원만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 벽이 지금 두터운 벽이 조금씩 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돌파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 때문이죠. 수급이 지금 계속 어제도 3,500원을 사줬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렇게 땡겨주면서 달러를 쏟아 부어주는데도 지금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고 있죠. 유독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강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이 완전 꼬꼬라져 내려갔거든요. 지금 104.24까지 109에서 104.21로 떨어졌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만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알고리즘이 작동한다고 했죠. 저게 만약에 1,490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져 버리면 이제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수급이 바뀔까 봐 겁이 남는 겁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시가총액 하나씩만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현대차가 가장 많이 빠지네요. 3.15%. 현대차가 뭐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생산 많이 한다고 하고 이 70%는 거기서 비빌 수가 있는데 나머지 30% 거기다가 미국에 생산하는 70%도 부품 같은 거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좀 봐줘야 됩니다. 봐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되는 게 최선의 선택이고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그냥 다 100% 거의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트럼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HLB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다음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에코프로가 딱 붙어 있는데 HLB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를 제칠 수 있는 지금 차이가 거의 좁혀졌거든요. 3, 4위의 싸움이 재밌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좀 지수 낙폭이 좀 줄었습니다. 코스피 0.6%까지 줄었고요. 코스닥은 0.2%까지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또 오늘도 일단 초반에 훅 떨어졌다가 다시 좀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는 또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힘이 좀 나타나는 게 좀 느껴집니다. 환율은 근데 참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보니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자, 9시 17분입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병과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7분가량 흐른 상황이죠.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정치 테마주에 대한 검색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색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이재명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었죠.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섹터가 부재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로 지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산불을 잡으면 또 다른 곳에서 화재가 이어지는 등 계속해서 화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도 재난 안전 관련된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네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상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하던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전력 설비 최근에 다시금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요. 굴이 어제 강했죠. 오늘도 검색은 많이 합니다만 섹터 단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와 함께 오늘 저출산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엔터 미디어도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0억 원, 기관이 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오후장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 환율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은요, 경계감이 조금 더 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수급 주체가 코스닥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 성향이 짙은 음식용품만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6%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철강, 금속, 운수, 장비, 특히나 오늘 자동차 기업들이 위축된 가운데 운수 장비가 1.28%가량 가장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가 펼쳐집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방송 서비스 1.2%, 인터넷이 1.4%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 오르고요. 음식료, 담배가 소폭입니다만 오늘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 오늘까지도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을 보게 되더라도 형지그룹주들 이화공영, 오리엔티, 전공까지 지금 상한가 올라섰거나 20%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로 매기세 변동성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2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재난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독보적으로 상승률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테마주 성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종목 시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을 만한 섹터가 오늘 좀 부재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그러게요. 오늘 눈에 띄는 건 정치 테마주밖에 또 오늘도 없네요. 예, 어제 거의 상한가, 오늘도 또 관련 종목들 또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분 또 종목별 특징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죠. 자, 이 전문가님. 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나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정말 1,000억도 넘는 계좌가 전혀 없었고 어저께 정도 잠깐 삼성전자가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수급이 쏠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9시 2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외국인 400억 매도, 기관 700억 매도, 뭐 의미가 없는 매도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은 관세 때문에 매도가 시작됐으면은 아마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 쪽의 계좌는 거의 뭐 3천억,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을 텐데 지금 3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 제가 봤을 때는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아직도 자금을 그냥 응축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4월 2일 날 상호 관세까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시장을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현재 아직 30분도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래 예정처럼 우리가 연초라든지 12월 말 정도만 생각을 했으면 미국에서 저 정도의 약간 기침만 진행을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2% 가까이 빠졌어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3%가량 빠지고 현대차는 오늘 직격탄 맞았기 때문에 5%, 6% 빠졌을 텐데 결국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21만 5천 원짜리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일본 시장도 현재 열렸지만 0.6%, 0.7% 토픽스와 니케이 지수 많이 빠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면역 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경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현재 지켜주고 있는 건 삼성전자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16%, 아까 양봉까지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늘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중국의 전용 칩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국의 전용 칩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중국
국가에서 그냥 그 칩 자체를 납품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엔비디아엔 피해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칩을 뭐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못 쓰게 하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딱 보시면 엔비디아가 5% 넘게 떨어지는 하이닉스 2%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지수 2,600단 이상에서 계속해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 제가 뷰를 드렸던 건 2,55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면 그때부터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부터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가 버텨주는 힘 이런 걸 봤을 때는 2,600포인트 이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은 지루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공매도 재개 시점, 그다음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의 개시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보수적인 관점, 방어적인 관점으로 수익이 났으면 수익 실현하는 그런 시장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이 급락할 때 외국인들이 보면은 항상 매도세를 주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그 모습은 좀 아니네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뭔가 지금 이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변화, 특히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 또 전면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고리에서 통해서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생각도 좀 저도 공감이 좀 듭니다. 신일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시장 종목 특징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산불 진화에 관련된 업체랑 그 정치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재무제표가 다 시뻘겋고 그 종목이 막 그 700원짜리, 600원짜리, 1000원짜리들이 수두룩해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엮였다는 게 막 정말로 트럼프 관련주처럼 그런 식으로 엮인 게 아니고 그 솔직히 동문으로 따지면 얼마나 동문이 많겠습니까? 대학교가 지금 그 대학들이 전부 역사가 그 50년, 60년 된 역사에서 동문으로 엮으면은 그냥 옆집 강아지도 동문으로 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로 엮인 거 뭔 종목인지는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급등락이 심할 거라는 거.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정치 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응을 잘 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HD 현대산업개발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 요즘에는 뭐 법조문도 쉽게 바뀌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나온 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스즈메 문단속을 바꾼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금감원이 단속하는 스튜디오 그 신혼부부들 울리는 그 사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밌게 바뀐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이 그냥 딱 이겁니다. 탑픽이고 상승 여력 70% 봅니다. 자, 정말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여력을 70% 본다니까 HTC 현대생활개발을 딱 들여다보게 되죠. 지금 주가가 2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가 무려 3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4.45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현대원 아이파크 개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오르는 어떤 개인기로 오르는 거 빼고는 오늘 집단으로 오르는 것은 아까 전에 좀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시장이 그만큼 돈이 없고 약합니다. 그런데 뛰어들어가지고 저런 데서 굳이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아야 되는 피곤함 이런 걸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요즘에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고 시장이 뭔가 수익 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보수적이게 가시는 게 좋고요. 어저께 장 마감에 정태주라고 불리죠. 정치 테마주들이 상한가 갔다가 이거 아닌 종목들은 또 하한가 갔다가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절대로 정치 테마주에는 엮여서도 안 되고요. 살려고 고민 자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시장은 일단 다음 주까지는 흘려보내자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주의 변동성이 어제보다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자동차 관세 폭탄 피한 현대차 그룹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현대공업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GM, 포드,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 자기네 미국 브랜드들조차도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게 전부 다 부품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을 옮기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 회사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품 회사까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현대공업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 부품 회사인데 미국 공장을 원래 갖고 있었고 확대하는 기업. 이거 아니면 지금 이제는 트럼프의 어떤 악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길 종목에 대해서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은 음식료 섹터 안에 있는 빙그레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는 작년에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한다는 이제 경영계획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측에서는 이를 취소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북미 쪽 메로나가 일단 고성장에 힘입어서 24년도에 일단 빙그레 해외 매출이 1,3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성장한 수치인데 북미 법인 24년도 매출액이 804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도 역시 해외 매출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5% 정도 성장하는 고성장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로나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 체인인 코스트코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주력 아이템인 바나나 맛 우유도 성장을 좀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테디셀러를 기반으로 유제품 시장에서의 성장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2%에서 24년도 9%까지 개선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도 해외적 성장이 좀 상당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24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력 향인 미국 향이 판가 인상이 진행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상당히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도 선행 PER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8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배당 성향도 30% 내외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는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빙그레 해외 매출 성장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에도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가격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6월 고점인 1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영향력 키워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중요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잘 또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관세 네. 오늘 아침에도 이슈가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신경 써지는 게 공매도 전면 맞습니다. 재개입니다. 네네. 그걸 앞두고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포착이 됐는지 궁금하고 네. 일단 수급부터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전면으로 재개되는데 네.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7개월 만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로는 거의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거든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에서 좀 해제가 되고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 3번의 공매도 재개 시점을 본다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2009년에는 외국인이 3개월 동안 14조, 15조를 사면서 12조를 사면서 14% 급등을 이어갔고요. 2011년에도 외국인이 한 6조 정도를 사면서 코스피 10%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공매도가 재개됐었는데 그때는 코스피 PR이 13배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있었지만 국내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었거든요. 즉 이번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PER이 9배 초반이라고 봤을 땐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7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일부 업종이 좀 국한된 면은 있지만 7개월 만에 외국인 수급이 좀 풀리고 있고 매수 전환했다는 측면들은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네.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최근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외국인에서 포착이 됐다. 맞습니다. 7개월 만에 매수로 전환된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많은 뭐 이래저래 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급등했던 업종과 종목은 조심하세요. 이게 네, 대표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익 실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업종이나 종목들은 나오고 있고 몇몇 업종이나 종목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3월 한 달 들어서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철강, 상사자본재,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사고 있어요. 근데 상사자본재는 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산은 그래도 사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산은 유증 이슈 때문에 무차별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좀 들어온 거지 기조적으로 사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철강은 완전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했지만 7월 11일, 그러니까 작년 7월 11일 고점 이후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소외되었고 많이 부진했고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들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스탠스는 아직까지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종들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매도한 업종을 보면은 조선, 화학, IT가전, 소매유통, 기계. 조선하고 기계는 워낙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고 소매유통도 최근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학도 반등을 했었고요. IT가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지만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불안정하다는 측면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외국인은 최근 좀 싸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을 사 모으고 있고 많이 올랐고 실적이 불안한 업종들은 좀 매도하면서 일부는 공매도를 대비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이경민 부장님 오늘 모시고 이코노미톡 주제가 네. 과연 이 시장에서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는 무엇인지 구별을 해드리겠다라고 네, 말씀을 네. 이미 드려서 그 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긴 한데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펀더멘탈 측면이든 수급 측면이든 저평가, 가격이든 밸류에이션이든 이런 저평가 영역을 나눠서 본다면 7월 11일 이후 여전히 싼 마이너스 2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유통과 유틸리티는 내수주면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소매유통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게 된다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서 만약에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한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그리고 대차장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네이키드 숏,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할 수 있고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봤을 때 지금은 방산, 조선, 기계, IT, 가전, 화학, 제약, 바이오 이 정도가 조금은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공매도가 좀 많이 출회될 수 있는 업종들이라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적 결과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믹스해서 보신다면 아마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네. 그리고 돈을 잃지 않은 전략,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을 그 네. 이슈, 관세 이슈, 네. 여전히 우리를 좀 신경 쓰게 하는 맞습니다. 예민한 네. 재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네.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앞두고 또 있는 상황이고 모든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요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통상 정제 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장님의 분석은 어떠세요? 뭐 일단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시장이 폭락했는데 IT, 빅테크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800개 업체를 선정을 함으로써 IT 업체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점들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정책이 있었긴 했지만 이 또한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이 관세 불확실성이 좀 예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놨고 여기에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본다면 미국 증시보다는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겠고 상호 관세를 앞두고서도 여러 가지 불안감들은 좀 표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보면은 협상 수단이었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네. 캐나다도 멕시코도 협상을 하면서 유예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상호 관세 또한 뭐 국가마다 모두 하겠지만 최근 파월 연준의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조금은 완화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관대할 거다. 그리고 많이 좋은 쪽으로 놀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스탠스가 좀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정치적 입지도 좀 약해져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 지지도가 지금 8%포인트 정도까지 잘한다가 우위를 보였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못한다, 잘못하고 있다가 역전됐거든요. 더 높아요, 비중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조금은 단계적으로, 유화적으로 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반영된 불안심리처럼 그 정도 강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저는 불안심리가 좀 진정되는 정점을 통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저희는 여전히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조정시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제 이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의 결과는 드러나고 있는데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 차원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탄핵 결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르면은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최근 어디에 더 민감하나 봤을 때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4월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률과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7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확률이 높아지면 코스피는 좀 차별적인 반등을 보였고 탄핵 확률이 낮아지면 시장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최근 뭐 4월 전에 탄핵 확률이 10%대로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되게 불안정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탄핵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스피 흐름도 있겠지만 뭐 워낙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한 업종이나 뭐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핵심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역시 좀 높네요. 1,471원까지의 장중 고점 올라갔고 현재 1,469원 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그 공매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세 그 탑픽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가 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섹터 부활을 노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가 뭐 요즘 이렇게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6만 원 회복됐으니까 그럼 또 삼성전자 7만 전자를 노려봐도 되는 시점인가?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하지만 뭐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예.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레거시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고요. 가장 큰 것은 선수요 유입입니다. 관세 부과가 앞둔 상황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재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얼마 안 있으면은 10% 20% 뛸 거야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라든지 IT 기기업체들은 반도체를 좀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수요 회복입니다. 이구한신 보조 금액이 3천억 위안까지 2배로 늘었는데 여기에 작년 올해 초부터 바뀐 것은 전자기기까지 포함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반도체 수출은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미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이미 좀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만 전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만 전자 기다리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부장님께서는 이제 리포트 이제 자주 쓰시는데 보니까 이제 다음 4번 타자, 5번 타자는 누구 되게 잘 읽었거든요. 반도체 섹터 다음에 어떤 타자가 우리 증시를 그래도 리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3월 전망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 내수 소비주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동차도 뭐 오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출렁이긴 하지만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업종은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4번 타자였다라고 본다면 5번 타자는 아마 자동차 이미 타석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뭐 2차 전지 그리고 소매유통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현대차의 큰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향후 이번에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의 관세 부담은 좀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자동차 업종 PER이 4배 수준이고 PBR도 0.5배 수준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다라는 것 측면에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는 좀 반짝하긴 했지만 제대로 뭐 시원하게 올라가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입니다. 전기차 판매의 80%를 중국과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재정 확대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게 된다면 전기차 관련된 원자재가 좀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반등 탄력은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아마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 확대를 많이 하고 있죠. 추경 얘기도 하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2번 또는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소매유통을 비롯한 국내 소비주들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어서 반도체 이후에는 자동차, 2차 전지, 국내 소비주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저평가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의 관건, 그거 보여줘야 되고, 내수 소비주까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4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4월 투자 전략을. 저희는 상반기 중에 시장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나빴던 것들이 좋아진다, 불확실했던 것이 좀 해소된다라는 그림이었다면 아마 4월부터는 수출, 실적, 중국 경기 이처럼 펀더멘털 변수들이 좀 뒷받침되면서 시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흔들릴 때마다 사자,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들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5월, 6월, 7월에는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악재가 해소돼야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이것들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이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좀 난이도가 있어서 답답했는데 역시 부장님 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4월 투자 전략의 방향성 정해드렸고, 말씀해드렸고, 그리고 리스크 이런 부분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대외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조금 높습니다. 오늘 뭐 전력기기주 떨어지고 반도체주 떨어지고 이 흐름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오전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